국방안보포럼 양욱 의원 통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양욱 의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아침에 갑작스럽게 좀 전해진 소식이어서 저희가 좀 내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드 배치가, 그러니까 사드가 이미 좀 일부 장비가 들어왔다. 이 소식 어떤 의미로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뭐 일단 그 빠른 시일 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조속하게 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라는 한미 양국의 그 의지가 표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드 체계 자체가요, 이렇게 이동 자체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 수송기에 싣고 이제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장소만 있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배치가 가능한 것이 사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금 이 중국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어제 무려 4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압력을 높이는 상황, 이런 것을 대응해서 한미 양국이 굉장히 이렇게 좀 빠른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부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드 장비 일단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사드 장비는 일단 크게는 일단은 이제 그 발사하는 이 미사일 발사 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휘 통제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사드 레이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발전기 장비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상 한 6개 정도가 동시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뭐 숫자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발사기가 3개가 되거나 뭐 6개가 되거나 그렇게 4개가 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발사대 2대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런 그 발사대 자체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그런 어떤 행동에 이제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레이더보다 미사일 자체를 먼저 들여옴으로써 그런 어떤 좀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성주골프장이 지금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지 여부도 지금 어제 이제 사실은 뭐 지정될 듯하다 소식까지는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은데 바로 배치가 가능한가요? 지금 그 골프장 자체에 어느 정도 평탄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하려면은 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그 포대가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해 미사일 발사기가 이제 한 그 대략 6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설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 좀 확신할 수 없지만은 지금 사실 그 이미 골프장이라는 지형 자체가 커다란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탄한 지형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배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어떤 사드 배치 공감대가 좀 나왔을까요?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뭐 통화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사드가 갖는 어떤 그 중요성, 뭐 당연히 한반도 방어를 위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한 이런 국제정치적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국 정상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충분한 토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반발도 지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반발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번 사드 배치 이렇게 속도 내는 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추가적인 반응이 나올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중국이 보이는 어떤 이런 반응들, 그러니까 뭐 이 관광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관광 상품을 판매 금지를 한다거나 한류 상품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조치들 같은 것들, 이것이 사실은 중국으로서도 공식적인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좀 조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선을 넘어서 중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인 조치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죠? 예, 뭐 일단은 뭐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희망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심지어는
WTO 체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 혹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 2010년 정도에 보면은 이렇게 중일 간의 사태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중국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런 관제 데모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를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즉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의 어떤 교민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같은 것들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북한의 반발도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북한의 반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모습인데 아마도 기존에 있던 예상되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정례적인 반발을 좀 넘어선 좀 커다란 도발, 예를 들어서 정말 ICBM 발사를 좀 더 이렇게 서두른다거나 혹은 심지어는 핵실험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요.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쏘아 올렸을 때 이 사드 하나로는 이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관측을 내놓은 전문가도 계셨거든요. 지금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여부도 다시 불거질 듯한 느낌도 드는데 관련 없이 추진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주장도요, 굉장히 지극히 비정상적인 발사의 상황을 상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한 식의 발사가 만에 하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 그러니까 SM-3와 같은 요격 체계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드의 효용성을 얘기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 축구 경기 할 때 골키퍼가 있다고 해서 골을 안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골을 먹기 때문에 골키퍼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드가 이미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에서 이 사드를 실제 작전에 운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쯤부터 이게 실전에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미사일 발사대 2개가 들어왔는데 이것만 갖고는 실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사일 발사대뿐만 아니라 레이더 당연히 같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부 지휘 통제하는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 자체를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전력선에 연결하는 부분들이 이제 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 차량 같은 것들도 같이 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이죠.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